예, 그러면 여러 종목군들 어떤 투자 전략 가능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계약 소식부터 잠깐 체크를 하고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텍플러스인데요. 관련해서 좀 포인트 먼저 짚어보고 다음 종목들 넘어가겠습니다. 인텍플러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제 그 공시가 떴는데 요새 뭐 반도체 갭도 좀 주가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17% 정도 되는 이제 큰 규모고요. 99억 원 정도 되는 규모고 국내 반도체 기업 대상 이제 어느 회사라고는 이제 나오진 않았고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제 그런 공시를 이제 냈습니다. 인텍플러스는 이제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그런 이제 외관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한마디로 뭐 이런 뭐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외관에 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수주가 좀 최근에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작년에도 굵직한 이제 그 어떤 공급 계약 좀 소식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를 이제 후공정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조립하고 나서 완제품이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이게 뭐 오류가 있는지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3D화 해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좀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2년 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2년 전만 해도 실적이 되게 안 좋았고 막 적자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도 인텔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장비를 계속 이제 납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납품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도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제 점프를 하는 그런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국내만 아니라 해외 쪽까지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제도 보니까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소부장 기업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가 견조한 데 비해서 다만 이제 차익 매물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그리고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이 4%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철저하게 뭐 이렇게 그 주가 급등할 때는 철저히 관망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사이클을 좀 타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급락을 한 번씩은 해주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비중을 늘려보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텍플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장내 매수 있었던 종목군들 어디가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전히 많은 장내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어서 삼성전기와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장내 매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뭐 사장, 부사장, 사회이사 뭐 꾸준하게 장내 매수가 있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싸지면 계속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한 상무님하고 한 분 이 부사장님 이 두 사람이 가격도 비슷합니다. 71,500원에 한 2,000주, 뭐 1,000주씩 이렇게 또 장내 매수를 일단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샀어요. 우선주를 65,000원에 2,000주 이제 또 장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뭐 계속해서 내부자 거래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임원 중에 거의 파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네. 저가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가격 매력을 느끼고 임원들이 좀 차근차근히 좀 매수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임원들의 뭐 당연한 장내 매수는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지수를 이게 추종한다고 하는데 네. 이미 지금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200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에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안 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담아야 되니까. 네. 다른 걸 팔고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장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 뭐 좋은 기회죠, 사실은. 예, 이거 왜곡된 거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 마지막 이벤트가 이제 3월 10일 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또 그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좀 일부 팔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코스피 200은 그 유동 비율로 편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시총 100조면은
그 10조만 편입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비중이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은 코스피보다는 좀 그 유동 비율로 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어떤 수급적인 부담은 좀 정점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펀더멘탈 보시면서 계속 좀 저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일본의 무라타라는 경쟁사가 생각보다 조금 이제 그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같이 빠졌거든요. MLCC를 하다 보니까 MLCC가 지금 업황이 조금 그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상태인데, 다만 이제 올해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MLCC가 많이 쓰이는 데가 아직은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아직도 부진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출하량도 늘고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폰 SE 뭐 3도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도 3월경에 아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스마트폰 쪽에서도 모멘텀이 나온다면 삼성전기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MLCC 말고 또 한쪽이 패키지 기판이잖아요. 그쪽도 괜찮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장내 매수는 그 부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8천 원에 지금 좀 더 빠져 있죠. 주가가 네. 오히려 17만 8천 원에 1000주를 이제 장내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코스맥스는 이제 자회사 코스맥스 차이나가 이제 국내 증시에 뭐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와가지고 멀쩡하던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사실 뭐 코스맥스는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안 만들고, 코스맥스가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 달라고 해주는 거죠. 마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기업인데, 이게 코스맥스 차이나가 또 상장하면 또 이중 상장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악재가 자회사 상장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네. 오늘 지금 주가에서는 어쨌든 이미 좀 충분히 반영은 됐고,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전무라는 분께서 7만 4천 원에 한 809주 정도 들어왔으니까, 모처럼 또 장내 매수 들어왔으니까 한번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발 수급 왜곡 현상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으로서도 이미 코스피랑 코스피 200에 대한 오차 그 괴류율이 워낙 많이 넓어져서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릴 때 항상 누군가는 좀 저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저희 전무에 7만 4천 원 장내 매수가 있었으니까 좀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갖고 오신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는 이제 뭐 산업 보고서가 많이 안 나오고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그 보고서가 되게 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주가도 좀 싸면서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만 계속 좀, 월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가 그 프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프로텍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장비 회사들 중에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 프로텍이라는 기업도 4분기 영업이익이 21.6% 증가했고, 이게 실제 101억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기대치가 87억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회사가 그 반도체 후공정에 쓰이는 뭐 히트 슬러그란 이제 장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장비냐면 이제 디스펜서라는 장비가 있어요. 원래 이 회사의 주력 장비인데, 이 노즐 있죠. 이 노즐을 이용해 가지고 뭐 레진이라든가 에폭시라는 건 사실 이제 그 페인트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게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용액이나 형광체 등을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사시켜주는 그런 좀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칩을 이제 뭐 패키지 기판 같은데 이렇게 딱 부착을 할 때 그 빈 공간을 이제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뭐 코팅을 해주고 하는 역할인데, 이게 이제 패키징 시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인 장비인데, 여기 이 히트슬럭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방열판, 이제 열을 방지해주는 방열판까지 이제 탑재된 그런 기능이 추가된 굉장히 고사양의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최근에 CPU나 그래픽 카드 같은, 그래픽 GPU 같은 고부가 패키징 공정에 이런 것들이 방열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트슬러그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요새 좀 주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도 네. 이 기업을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건, 이게 유한타 증권의 추정치긴 하지만 올해 실적 추정 대비해서 지금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배, 30배도 막 올라갈 때는 싸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 기업은 지금 10배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텍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급등 흐름이 눈에 띄었었는데 한번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기업인데 그 서플러스 글로벌이라고 네. 그 중고 장비 이제 이렇게 유통해주는 반도체 회사인데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4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573%나 물론 이제 그 전해가 너무 좀 적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깜짝 실적 발표가 있었고 반도체 중고 장비가 왜 수요가 늘어나는지는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특히 뭐 8인치라든가 12인치 이제 오래된 그 반도체 공정에서 이게 장비들이 그동안 이제 생산들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잘 안 썼거든요. 그리고 첨단 쪽이 아니다 보니까 장비 생산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쇼티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뭐 작년에 뭐 스마트폰도 물론 좀 일부 그런 모델이 있었지만 자동차용 그 반도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용 반도체는 저부가 가치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런 중고 장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기존 장비들이 지금 없어서 더욱더 많이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중고 장비 시장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눌려 있었어요. 주로 이제 TSMC나 뭐 SMIC, DB 하이텍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익으로 지금 숫자로 증명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PER 역시 6.1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싼 기업 찾는 게 좋아요. 싸면서 뭔가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었는데 앞으로 좀 시장의 관심도 받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있죠? 네, 그 이노션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이노션 주가만 보면 좀 어닝 쇼크 나오지 않을까 우려감이 컸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딱 봤더니 4분기 영업이익이 3.9% 증가했고 기존 추정치보다는 8%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비견되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광고 기획사인데 현대차 그룹 기획사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현대차가 지금 계속 생산도 부진하고 뭐 이거 신차 나온다고 해서 팔릴까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 그냥 같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신차는 계획대로 아마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예전과 다르게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면은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 런칭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 이노션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또 자동차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 런칭할 때 광고를 아마 그 이노션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이제 그 진화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보통 그 광고 기획사들이 PER이 15배에서 20배 받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워낙 빠져가지고 11배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한 저평가니까. 근데 저평가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제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염승환 이사께서 제1기획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이노션이 나왔습니다. 이런 광고 기획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미국이 좀 반등을 또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비교적 크게 오르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의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요. 한국도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중국 증시 흐름 때문에. 사실 그건 중국 이슈지 우리나라는 좀 무관한데도 워낙 이게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안 좋은 것만 뭔가 쫓아가려는 모습이 좀 아직도 보이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숫자를 보고 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우리가 이거는 지금 시장에 좀 약간은 묻혀져 있지만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번 주에 무려 12%나 증가한 수치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3등 기업 아닙니까? 그 시총 기준으로.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향후에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좋은 뉴스들, 숫자들이 그냥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소음은 좀 그냥 걸러내시고 펀더멘탈 자체에 집중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4분기 실적 뜯어보는데 뭐 오늘은 제가 의류주를 안 갖고 왔지만 의류업종이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이제 악조건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가들이 너무나 저렴해요, 사실은. 그래서 싸고
숫자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꿈만 보지 마시고 현실에서 진짜 돈 잘 버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투자를 계속 천천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군 중에 하나가 의류랑 화장품 쪽이긴 했었는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좀 우리가 숫자에 반응을 하면서 미리미리 또 한 발 빠르게 매수하는 전략도 지금으로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